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 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외워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당연히 설명해줬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모를 겁니다. 9명 중에. 책 보지 말고 아시는 분. 둘, 셋, 넷, 오. 이윤성. 한글 시험 연구하셨다. 왜? 라고 묻진 않을게요. 그래도 다행인데 쪽을 알고 있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근데 그 부등식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를 붙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방금처럼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를 거라고 했지만 그걸 깨는 분이 되세요. 제발 좀. 잘했어, 내 명.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뭐냐면 제한된 범위가 주어집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요. 이때는요. 여기는 보지도 여기 있지만 제대로 눈이 안 보고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네? 그럼 판별식의 0보다 작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문제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지난 시간 안 하고 건너뛴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혹은 항상 0보다 작거나 하려면 이게 그래프가 공중에 이렇게 붕 뜨거나 공중에 아래에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겠지. 즉 X축과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X축과 안 만난다고. X축과 안 만나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2차 방정의 근이 없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까요?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제한된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한된 범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축 위로 올라왔으니까 성립이 되죠. 근데 이 2차 함수 자체가 X축과 안 만나나요? 만나잖아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안 작아? 안 작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호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희 반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오케이? 그 중에서 내 키가 가장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선생님 키가 너희 반 30명들보다 제일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내가 키를 몇 번 재야 될까? 나는 30명이 따르고 나 혼자 따로 있어. 30번 재야 될까? 준호야, 키를 몇 번 재야 될까? 30번? 유은아, 내가 키를 몇 번 재야 될까? 왜? 왜 한 번만 재면 돼? 누구랑? 형 어떻게 비교를 해? 어떻게 한 번에 끝나? 30명이나 있는데. 하빈아? 너희 반 30명 애들보다 선생님이 너희 반 30명 모든 애들보다 내가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내가 키를 몇 번 재야 될까? 왜? 어떻게? 내 키 어쨌든 학생들 키를 30번 재야 되나 그러면은 몇 번 했죠 안 재요? 한 번? 어떻게? 그네랑 재서 내가 크면 제일 큰 거죠. 내가 더 큰 거잖아. 모델을 크면 정답이에요. 30명 애들보다 내가 더 크다는 모든 애들이 나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제일 큰 놈이 나보다 작으면 돼. 그럼 다 작아.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다 큰 거야. 반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게 전부 다 0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가장 큰 놈이 0보다 작으면 이 범위 안에 다른 놈들은 전부 다 0보다 작겠지. 즉 뭐가 돼버리냐면요, 2차 함수에 제한된 범위가 붙으면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체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2차 함수 최대체도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최대체도 구할 줄 아는가요?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건 중간고사 범위예요. 2차 함수 최대체도는요. 알겠어요? 그래서 봅시다. 문제 볼게요. 다음 2차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다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러분 책 174쪽 1번이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7이 항상 0보다 큰 범위가 언제? 근데 여기는 0에서 5까지 돼요. 잘 보세요. 최대 최소 문제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완전점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축이 얼마예요? 3이죠. 축이 3이에요. 이 꼭지점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이 3이래. 범위는 어디서부터? 0부터 5까지래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인데 잘 보세요. 전부 다 0보다 크려면 뭐 해야겠어? 전부 다 0보다 크려면, 아까 반 애들이 전부 다 나보다 크려면 가장 작은 애가 나보다 크면 돼. 그죠? 즉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야. 그럼 이 범위 내 최소값이 언제예요? 어디가 최소값이야? 3일 때, 즉 뭐?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뭐야? a의 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최소값인데 얘가 최소니까 0보다 크면 다른 애들은, 이 범위 내는 다른 애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0보다 다 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돼? a의 제곱이 16보다 클 거니까, 혹시나 이 부등식 풀 줄 아시는 분 손 들어요. 어떻게 돼? A는 얼마보다 크다. 불마사보다 크다는 뭐예요? 뭐?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힘들면요 여기서 가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써놓고 식이 더 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어떻게 돼? 작은 거보다 작고 A죠. X가 아니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제한된, 잠시만요. 2차 부등식이 여기 없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판별식가 0보다 작다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이때는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바뀌어서 이게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범위 내에서 0보다 작으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최대 최소 둘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구할 줄 알면 돼. 오케이. 근데 그걸 뭘 구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부등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0보다 크다니까 가장 작은 놈이 크면 되는 거고, 작다니까 가장 큰 놈이 작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 돼요? 지금 이해가 되면 뭐하니?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보면은 내일 리셋돼서 오실 건데. 그지 준호야? 내일 리셋돼서 올 거지? 너가 아니야. 봅시다. 넘어가세요. 연립2차 부등식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연립2차 부등식은 문제를 내가 설명할 건 없어요. 뭐냐면 그냥 2차 부등식 2개 풀어서 해를 수식사 나타내서 공통범위를 쓰시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연립2차 부등식은 그렇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좀 이따가 저희 문제 유형만 4개 정도 풀어줄 겁니다. 알겠어요? 어렵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 어디를 보시냐면요 182쪽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 방법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실근의 조건입니다. 이 실근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뭐의 조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 부정식 아니에요.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입니다. 쌤, 지금 부정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방정식 실근을 얘기하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과연 그 두 근이 모두 양수일지 음수일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를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 봐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봐라. 양수, 음수는 뭐에만 있냐면,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근의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허수에도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 붙지만 그거는 양수, 음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수와 음수는 어디서만 얘기하는 거야? 실수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야. 즉 양수라는 근이 뭐라는 얘기야? 실근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원건 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방정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실근이 있고. 커야 돼? 크거나 같다.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냐? 마찬가지라는 건 좀 이따 따로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일단 두 개만 보세요. 두 개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볼 거냐고 해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너요. 내 눈 보면 내가 널 보고 있는 줄 알고 모르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 분이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의 합은? 양수. 그렇지. 양수끼리 다시 양수밖에 안 나올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예원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두 근의 합은? 그렇게 원망의 노출을 날 보지 말아줄래?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나요? 라고 하는 원망의 노출이. 민기야? 마이너스 2분의 B다. 그건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즉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 양수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인 a분의 c도 양수. 이거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 곱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1, 2, 3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야 돼? 음수끼리 더하니까 음수끼리 음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이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곱은 양수죠. a분의 c는 양수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헷갈려요. 가운데만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2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셋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큰데 뭐 말 그대로 두 근의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도
요거에 따라서 작아져요. 근데 요거를 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이 허수로 나와도 요게 만족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여보세요? 한 근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고요. 다른 한 근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나왔다 치자. 합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다. 뭐?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2가 되니까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한다 하더라도 허근이라는 얘기는 요걸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고 가운데만 다르니까 요거만 해보면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셋 다 하셔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왜 3번은 같이 안 하셨냐? 3번은 뭐만 보면 되냐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더하면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이건 합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쪽이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하겠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 즉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A분의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음수여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판별식을 안 봅니까? 네,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양수죠. 0 아니면 제곱됐으니까 0 아니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입니다. 어? 누가 양수? 야 음수. A분의 C가 음수인데 어떻게 A? 야 A하고 C하고 부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곱했을 때 생각하고 뱉으라. 헷갈릴 수 있을 텐데 헷갈리면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죠. 오케이? A분의 C가 음수라니까 AC가 음수라니까 여기가 뭐가 돼?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돼. 그럼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별식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왜? 얘만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뭘 물어보냐면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해보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각각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실근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책에도 근의 분리라고 써있죠. 잠시만요. 자 보세요. 물론 다른 단원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 근의 분리를 쓸 일이 종종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이 딱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바로 근의 분리를 못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야 여기서는 근의 분리를 쓰면 돼 라고 예측을 해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근의 분리를 알아야죠. 근의 분리라고 했을 때 근의 분리가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의 분리라는 것은 실근이 특정한 상수 P나 Q에 대해서 걔네보다 크냐 작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는 게 실근의 위치 즉 근의 분리인데요. 대표 5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 2, 3, 4, 5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이 각 별로 위치 그 조건이 달라져요.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이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냐면 두 근이 상수 P보다 커요. 두 번째는 당연히 두 근이 모두 P보다 뭐가 되겠어? 작다가 되겠지.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는 P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다섯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아마 여러분 책에는 얘는 없을 겁니다. 얘는 없을 건데 이 네 개만 있을 건데 그래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잘 보세요. 이건 A가 양수일 때를 가져오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A가 만약에 양수가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2차 식이 아니라 즉 등호나 부등호가 있으면 최고차는 양수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면 P가 여기 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근이 있어야 돼. 근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파비시티가 0보다 크거나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아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고 나서 두 근이 있는데 전부 다 P보다 크대 봤더니 P를 대입했더니 그 P 값이 얼마가 나와요? 항상 뭐가 나오더라? P를 대입한 값이 얼마가 나와?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P를 대입한 값이 X 위에서 양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두 번째는 FP, P를 대입한 값이 요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도 마찬가지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때도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파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때도 P를 대입한 값, 즉 2번 FP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뭘 가지고 구분을 할 것이냐? 뭘 갖고 구분해야 될까요? 축의 그 축의 위치입니다. 얘는 지금 축도 P보다 큰 상태고요. 얘는 축이 P보다 작은 상태야. 그것까지 봐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축이 어떻게 돼요? 얘 보시면 A 해놓고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어떻게 됩니까?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 A 해놓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축이에요. 즉 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서는 P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이 축인 2A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아야 되더라.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이게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우라 하지 마시고 얘를 뭐로 외워? 축 혹은 꼭지점의 뭐? X좌표다. 그럼 축이나 꼭지나 X좌표 구하려면 뭐 해야 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안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 마이너스 2분의 B를 통째로 외우셔서 그냥 바로 대입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케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되니까요. 근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요 이거예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네. 그럼 이때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P를 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판별시티를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이때 어떻게 돼? 이거는 뭐 F, P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PQ 사이에 두 근이 있다는 얘기는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이게 두 근이 아니죠 참.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밀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P일 때도 양수고 Q일 때도 양수니까는 FP도 양수고 FQ도 양수여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방금 했던 축입니다. 세 번째는 이 축이 뭐? P와 Q 사이에 있어야만 해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건 어떻게 돼? 두 근이 있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둘 다 음수죠. 이때는 2번은 뭐냐? F, P가 음수이고 F, Q도 음수.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 이런 게 나왔을 때 방금 나처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2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그래프를 좀 그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PQ를 대입해도 0보다 둘 다 작아야겠네. PQ 대입 0보다 커야 되는데 잘 보세요. PQ 대입했을 때 0보다 크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안 되고 뭐 판별치도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판별치도 0보다 커 같다. 두 점에서 만나. PQ 둘 다 0보다 커.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알파, 베타, 판별치 0보다 커 나왔죠? 근데 P, Q 이러고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P일 때도 양수고 Q일 때도 양수죠. 근데 두 근 사이에 A, B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봐줘야 돼? 축의 위치까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꽤나 복잡해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면 아마 그냥 오시면 내일 여러분 백지입니다. 여러분 2차 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힘든 건 다 끝났어요. 뒤에 순혈 조합 여기 어려운 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냥 경우시랑 똑같아요. 그냥 순혈 조합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시랑 똑같고요. 그 뒤에 이제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눌 때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쉽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번 주에 진도는 끝나요. 뭐 살책 선생님이 다시 공지를 하든가 뭐 있는 걸 하든가 어차피 개념 유형편 하셔야 되잖아요. 많이 나와서 다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진도 한번 끝나고 다음 주 남은 기간 동안 2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유형편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번 끝낼 겁니다. 오케이? 제발 좀 여러분 유형편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또 아무것도 몰라서 또 수업 들을 겁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좀 몇 번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3, 4가 뭡니까? 도대체 그 3, 4 중에 거의 1, 2는 나랑 내 지인이 올리는 내가 봐요. 내가 보거든. 내 수업 어떻게 내가 보거든요. 그거랑 내 지인들이 구독해놓고 봐주는 애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오늘 이 새끼가 또 어떻게 수업이나 놀리려고 보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따지면 내 학생 중에 그거 보는 학생이 얼마 없다는 얘기야. 한두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몇 명이나 봤을까? 여기에서 혹시 2차 구독 수업을 동영상 올리고 본 사람? 여기서 보면 한 번도 내 수업방에서 본 적이 없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서. 서주 봤어? 뭐 봤어 너? 처음. 김윤, 너 뭐 봤어? 세 번째 올라온 게 뭔데? 이런 건 계속 보셔야 돼요. 아마 이 개념 수업을 내가 다음 주 또 해야 돼? 여러분 모를 텐데 또 해야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거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보면서 문제 풀고 보면서 문제 풀고 해보셔야 돼요. 괜히 머리 박힐 때까지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어?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개념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오케이? 오늘 한 것도 제발 집어서 제발. 야, 복습 좀 제발. 복습 좀 하라고. 복습 좀. 지호야, 복습 좀 하라고요. 왜 눈을 피해? 일로 와주고. 왜 눈을 피해? 복습 안 하니까 눈을 피해? 선생님 무릎 꿇고 피는데? 일로 와. 야, 눈 피할 일이야? 어? 죽여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